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영상을 한두 개 정도는 그 전에 올렸어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쇼트 영상을 올린다든지 유튜브 활동은 계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K리그2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입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K리그2도 마지막 라운드 한 경기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승팀은 정해졌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승팀은 정해졌지만 승격 플레이오프권, 승격권에 있는 팀들 간의 경쟁은 여전히 뜨겁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다가오는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웃을 팀, 그리고 울 팀은 누가 될지 살펴보는 것도 이번 K리그2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라운드 때 정해졌죠. 안양FC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둠으로써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K리그2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K리그1 승격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정말 창단 11년 만에 얻게 된 정말 역대급 경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시즌 내내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침내 우승을 달성한 FC 안양에게 우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승한 안양을 제외한 승격 플레이오프권, 승격권에 있는 팀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리그2 같은 경우는 13팀이 3라운드 로빙 과정을 거쳐서 총 39라운드를 치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되겠죠. 1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K리그1 1부 리그로 승격이 되고요. 2위 같은 경우는 K리그1의 11위 팀이랑 승강 플레이오프 1번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3위, 4위, 5위 같은 경우는 K리그2에서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과정을 거쳐서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4위와 5위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3위 팀과 K리그2 플레이오프를 치른 다음 그 K리그2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K리그1의 10위랑 붙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기에 2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승격을 도전하는 승강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승점이 같을 시에는 다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네. 보통 다른 데를 보면은 승점이 같으면 그 다음으로 따지는 게 득실차, 즉 팀 득점에서 팀 실점을 뺀 그거의 절대값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K리그 같은 경우는 승점이 같을 시에 득실차가 아닌 다득점으로 순위를 결정짓는다는 점, 즉 팀 득점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의 싸움이라는 점, 이 점 유념하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2위 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위 팀은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39라운드에서 전남 드래곤즈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승한 FC 안양을 제외하면 지금 제가 앞으로 다룰 팀들에 비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대 2위, 최소 3위로 일단 어떤 경우로든 승격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승강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전남 드래곤즈와 마지막 라운드를 치르는 게 변수인데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남 아산에게 2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2위가 되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바로 도전할 수 있지만 3위가 되면 K리그2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K리그2 준 플레이오프를 이기고 온 팀에게 지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3위가 되는 것보다는 바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2위가 되는 게 낫지요. 2위 경우의 수입니다. 지금 현재 2위가 될 수 있는 팀인 서울 이랜드랑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충남 아산의 경우를 잡고 이렇게 2위 경우의 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이기면 그냥 다른 팀이 어떻게 되든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울 이랜드가 2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곧바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서울 이랜드가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충남 아산이 승리할 경우에만 2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로 직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 이 두 팀의 경우의 수를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왜 서울 이랜드가 유리하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패배와 충남 아산 무승부 같은 경우는 다득점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충남 아산 FC입니다. 충남 아산 FC 같은 경우는 충북 청주 FC와의 원정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 아산 FC 같은 경우는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단 서울 이랜드가 이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겨놓고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남 아산이 패배하고 전남이 승리한다면 4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위까지 내려가게 되면 K리그2 준 플레이오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통과하더라도 플레이오프가 있고 플레이오프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충남 아산의 입장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충남 아산이 무승부를 거두고 서울 이랜드가 패배한다면 승점이 58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다득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리그 경기 팀 득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서울 이랜드가 62득점을 했고 충남 아산이 56득점을 했더군요. 6득점 정도면은 한 경기만에 뒤집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점수 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별 다른 엄청난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서울 이랜드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4위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잉즈가 다른 승격권 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놓고 보라면 2024 K리그2 모든 시즌의 리그 경기를 종료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팀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상대 팀이라고 하면은 현재 4위 바로 밑에서 수원 삼성 블루잉즈를 추격할 준비를 하는 전남 드래곤즈와 부산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기를 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팀 모두 이기지 못하면 4위고요. 두 팀 중 한 팀만 이기면 5위고요. 두 팀 모두가 이긴다면 6위입니다. 네. 6위 같은 경우는 아예 승강 플레이오프권, 승격 플레이오프권, 뭐 플레이오프 도전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기지 않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진인사 대천명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5위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39라운드에서 서울 이랜드 FC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39라운드를 치르는 이제 부산과 이제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팀이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전남의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남이 이기면 다른 팀 결과와는 상관없이 4위, 최대 3위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이 패배하고 전남이 승리를 거둔다면 다득점에 따라서 3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남 드래곤즈 입장에서는 가히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남이 무승부를 거둔다고 해도 부산이 무승부 이하의 승적을 거둬버리면 5위로 승격 플레이오프권에 도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노선이죠. 근데 전남이 무승부를 거두고 부산이 승리를 거둔다면 6위로 이제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설령 전남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이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 다득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남이 5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전남이 패배하게 되면 이제 따라잡을 만한 팀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팀들과의 다득점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다 앞서고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한 경기만에 뒤집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남은 정말 나중에 제가 설명할 부산, 김포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위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9라운드에서 부천과의 홈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남보다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승격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합니다. 이기면 승격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승부거나 패배일 경우입니다. 무승부를 거두면 그대로 6위가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부산이 부천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6위 최악의 경우라면 7위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패하고 김포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은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합니다. 오직 승리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에 비해서 다소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위는 김포FC입니다. 김포FC 같은 경우는 39라운드 천안CTFC와의 홈 경기를 갖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태로 정말 힘듭니다. 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겨야 합니다. 네. 지난 38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성남에게 극장골을 얻어먹히고 1대 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일단 그래도 승격에 도전을 하려면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팀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가 따라잡을 수 있는 위치의 팀인 전남 드래곤즈와 부산 아이파크와의 다득점을 한 비교해 보면 최소 10점, 최대 15점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득점 차는요. 한 경기에서 뒤집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엄청난 격차의 득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승격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 이제 딱 한 경기 남았죠. 정말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아마 거의 모든 팀들이 필사적으로 그렇게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11월 9일 14시 오후 2시에 동시에 39라운드가 치러지게 됩니다. 원래 리그의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의 경기를 보고 본인 팀의 유리한 방향대로 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동시에 치르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다가오는 K리그2 마지막 39라운드에서 어떤 팀이 웃고 어떤 팀이 울게 될지, 그리고 승격의 희망을 겨울까지 이어갈 팀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축식주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축식주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